제가 알기로 다음 주 화요일이 8월 마지막 요일인가? 다음 주 목요일이 9월 1일이거든. 그래서 가급적 8월 말까지 끝낼게요. 아시겠죠? 끝내고 이제 복습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할 때 원부터 하잖아. 다들 집에 가지고 계신 요책 다들 있죠? 요거 동진이 때 뽑아드렸고, 요거로 복습을 또 할게요. 원입니다. 새 책 구입 안 하고 요거 쓰고 2학기 교재는 제가 이제 자이스토리는 안 쓸 거고요. 자이스토리는 그만 안 쓰고 이제 평이한 교재를 해서 복습을 아마 일단 혹시 학교 시험 보면 안 나왔죠? 아니 그런 얘기 없고 아마도 명제까지이던가 집합과 명제 혹은 이제 함수가 들어가도 좀 앞부분까지만 기본적인 어떤 뭐 종류라든가 거기까지만 들어갈 거니까 생각보다 그 체감상 엄청 많다고 느끼진 않을 거예요. 그냥 해보시면 그냥 좀 그러니까 이제 1학기가 좀 힘든데 2학기가 은근히 좀 쉬워요. 양도 별로 없고. 자 일단 한번 질문 받겠습니다. 자, 저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 무리함수 끝냈고요. 공부할 때 이제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는 물론 기만 시험법인데 개인적인 약간 욕심이랄까? 그러니까 바램이 있다면 이번에 제가 드린 프린트 있잖아요. 그 약간 그런 분석하는 거. 그게 좀 이제 가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틈틈이 그거는 좀 가끔 드릴게요. 드려가지고 유리함수라던가 무리함수 좀 분석을 할 줄 알면 그러니까 그래프라도 그릴 줄 알면 진짜 크거든. 그거 한번 까먹지 않으시길 바라고 특별히 지난 시간에 저희 유형 중에서 그 위치관계 무리함수는 좀 위치관계 구할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을 쓰긴 쓰는데 그걸로 끝낼 수는 없어요. 끝낼 수는 없고 아이디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개드린 역함수 또 이제 약간 이제 구하는 과정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그 마지막에 꼭 정의역을 좀 밝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써버리면 정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둘 다 이제 원인이 뭐였냐면 루트를 제곱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있으면 안 되는 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거를 좀 이제 제거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거기까지 배웠고 유형 문제 한번 풀어봤으면 한번 질문 좀 받을게요. 자 일단 질문 받고 없으면 바로 오늘 내용 시작할 겁니다. 3단원은 여러분들이 중2 때 배웠던 뭐 기억들 아시나요? 주사위 던져가지고 뭐 이해 배수가 몇 개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우의 수. 나중에 이제 문과 친구들이 아마 고3 때 확률 같은 게 보통 고르실 건데 확통이랑 연결되는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오늘 내용까지는 그냥 중학교 내용입니다. 중학교에서 뭔가 추가되는 게 있어요. 자, 뭐 한번 질문 없나요? 은진아? 자, 한번 질문 받아보자.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함수랑 꼭 비교해서 공부해. 뭔가 비슷해요. 사실 스타일 자체는 그냥. 이동시키면 이동하면 되고. 그러니까 일단 함수는 그러니까 시키는 걸 잘해야 돼. 시키는 걸. 동진아 질문할 거 없어? 물어보세요. 자, 아까 소미 뭐 질문할 거 있다면서요? 도와드릴게요. 자, 131쪽에 14번이요. 네. 요게 이제 아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요게 이제 읽어보시면 어떤 함수의 자, 원래 함수라고 부를게요. f의 그래프와 자, 요게 역함수거든. 역함수의 그래프가 이 점에서 만날 때 자, 일단 요 상황을 한번 이해해보자면 여기서 만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1,2가 얘네 둘의 뭐란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교점이라 불러요. 교점. 그리고 제가 앞에서 역함수 공부할 때 이 교점 관련 내용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 하나 체크해 드릴까요? 자, 사실 이 문제는 뭐 그 중요한 거를 딱히 쓰는 문제도 아니긴 해. 자, 일단 이게 어쨌든 10km대로 하자면 다시 말하면
자, 어쨌든 지금 그럼 혹시 이거 되는 거 맞나요? 여러분 지금 상황 이해했어요? 얘네 둘이가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뭐 이 함수가 어디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하나 있고 이 역함수를 말했지만 모양이 아무렇게나 있지 않고 약간 이런 식으로 있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요 점이 지금 1,2에서 만난다 뭐 이런 말인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이해를 하자면 여기서 만난단 말은 여기 있는 F에다가 얘를 대입해도 돼야 되는 거지. 다시. 근데 이 역함수에다가 얘를 대입해도 요거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요것도 돼야 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만난다, 지난다는 거는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요 문장을 이해하시면 아, 이제 요렇게 된다는 얘기구나. 로 이해할 수 있고, 역함수 하나 중요한 거 배웠잖아. 자, 역함수가 1,2를 지난단 말은 동진아, 원래 함수는 뭐를 지난다는 얘기인 줄 아세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두 개 대입해가지고 A, B 구할 수 있다는 거야. 흐름 이해돼? 연립하는 문제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물론 역함수를 제가 구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 여러분들이 고1 때까지는 뭐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역함수도 구할 수 있어요. 실제로 구하신 다음에 역시나 만난다, 지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대입하셔가지고 연립하시면 A, B 구할 수 있다. 이제 그 다음은 그냥 할 수 있는 거지. 넘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대입하는 얘기죠. 식 하나. 대입하는 얘기잖아. 식 2개. 이렇게 해서 제곱해가지고 이렇게 먹히시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흐름 이해했어요? 지금 상황을 이해가. 또 자, 여러분 이번 2학기 때는 정말로 할만하니까 좀 욕심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번 물어보세요. 동진님, 이런 거 뭐 질문인 거 뭐 이거 아는 것들은 다 어떤 의미라고 보니까 몰라서? 130쪽에 4번이요? 1번은 괜찮으세요? 사실 1번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일단 여기에 실수가 되는 조건 걸릴 줄 알잖아요. 실수가 되려면 일단 둘 다 뭐가 돼야 돼? 그렇지, 0 이상 크거나 같다 라고 한번 부등식을 만들어 보시면 x의 범위가 나오실 거예요. 물론 연립해야 되고요. 그 범위 가지고 이건 중3 문제거든. 이거 둘 다 완전 제곱식 가능하니까 꺼낼 수 있잖아요. 중3 때 벽으로 그냥 꺼내시면 안 되고 항상 부호 체크해야 되거든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 부호는 여기서 나오시는 거거든요. 약간 얘는 그냥 첫 번째 문장만 해석하면 중3 문제입니다. 1번은. 4번 문제는 이거 제가 유리함수 때 말한 적 있죠. 한 번 더 말할게요. 저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이런 4분면 문제는 기본적으로 무슨 문제라고요? 자, 4분면 문제는 뭐랑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기? 자, 그래 힌트. 그래프에서 몇 사분면 지난다. 이런 부분은 누가 중요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려서 거기서 누구의 역할이 나는 거야? 제가 보통 표현할 때 그래프의 완성도 그런 말을 쓰거든. 혜린아, 자 이런 4분면은 누구 역할이라고? 이거 아직 그 반사록을 안 나오는데 이거 y 절편으로 아마 조절하는 문제일 거예요. 이 문제가. 그럼 너가 이제 해야 될 거는 그래프 그리는 순서 알잖아요. 순서 아세요? 모양, 출발점, y 절편 다 체크하신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시려고 노력을 해보셔야죠. 일단.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노력의 과정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절하면서 푸는 문제가 이 문제거든요. 자, 좀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자, 얘 모양은요. 모양은 저희가 알고 있죠. 이런 모양. 자, 출발점은 저희가 x는 아는데 y를 몰라요. 그리고 이제 y 절편도 당연히 모르고요. x 값이 0일 때니까 자, 이렇게. 일단 이 정도 아는 선에서 한번 그려보자는 거야. 자, 한번 그려볼게요. 보통 제가 출발점 먼저 찍으라고 하는데 출발점을 찍자니 y 값을 모르겠단 말이야. 즉 말하자면 출발점 어쨌든 여기
출발점이 있는 거 맞아요? 친구님? 근데 여기 어딘가에 출발점이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왜 K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 이제는 사실 별수 예를 들어 봐야 돼.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치면 이런 모양인 거잖아. 다시 뭐 여기 있다고 치면 뭐 이런 모양인 거잖아. 다시 여기 있다고 치면 이런 모양도 가능하고 뭐 이런 모양도 가능하겠지. 이런 이제 모양들이 존재한단 말이야. 모양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뭐를 골라야 돼? 어디를? 여기를 안 지나게 해줘야 돼요. 다시 여기를 안 지나게 하는 그런 K가 뭐냐 그런 문제거든. 그걸 누가 결정한다고? 얘네 셋은 안 지나지. 얘는 지나잖아. 여기를 안 지나려면 Y절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잘하는데? 이제 요런 약간 느낌 문제라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Y절편 관련 문제야. 그럼 이해돼? 이거는 이해를 해야 돼요. 유명한 시험 문제입니다. 다음번에 물어봤을 때는 4분명 딱 나오면 Y절편 말할 수 있길 바래요. 또 그러니까 제가 그래프 그릴 때마다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제가 그래프의 완성도거든요. 디테일. 네. 뭐 질문할 거 있어요? 네. 98쪽에 18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 맞나요? 이거는 오랜만이라 까먹으신 건가? 우리 이거 유리함수에서 대칭 이동 두 개 있는 거 아세요? 이런 선대칭 두 개? 까먹었어요? 우리 유리함수 분석할 때는 왜 좀 더 어려웠냐면 대칭이라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문제가 뭐다? 요 유리함수가 이 선에 대해 대칭이니까 우리가 요 선 두 개를 이제 분석으로 구할 수가 있거든. 분석 먼저 할까요? 자, 요거 있잖아. 일단 요거 주의할 게 뭐냐면 요거 아직 썩 예쁘지 않은 거 아세요? 보통 우리가 x 앞에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저라면 이거 어떠세요? 저라면 분모 분자를 2로 한번 나눠볼게요. 얘 출발하기 전에 요렇게 바꿔주는 게 좀 더 예뻐요. 이 말 이해돼? 그럼 자, 얘 분석하자면 자, 얘 원래 함수가 뭐게? 기본이요. 자, y는 x분의 2를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이렇게 분석할 줄 알잖아. 그리고 저희가 외우기로 혹시 기본형에서 이런 선대칭 누구랑 누구 있었지? 여기에 선대칭 두 개 배웠잖아. 누구? 자, 기본형을 암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두 개에 대해 대칭 아닌가요? 이거 두 개에 대해. 요거를 이동하시면 끝나는데. 요거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자, 계산해봐. 유리함수도 까먹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아니 연습 부족인 거지. 연습 많이 하면 안 까먹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제가 이 책을 빨리 끝내야 되니까 아마 다시 볼 때는 한 2달 뒤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 함수는 종종 드릴게요. 자, 또 물어봐. 자, 질문하세요. 좀 문제 앞으로. 그런 식이면 성적 안 나온다 했다. 원망하지 마세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야, 내가 신도 아니고 너희가 하는데 어떻게 성적이 나와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물어보세요. 129쪽 23번이요? 네. 이거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그냥 까먹으신 건가요? 어떤 거죠? 일단 이건 제가 그 말한 적이 있지만 일단은 우리 이거 풀 때 일단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세요? 대충 흐름. 뭐 흐름대로 가면 그냥 이론상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좀 질문을 좀 디테일하게 해볼래? 잠깐 너가 뭔가 푼 흔적이 있네 이거 좀 봐줄까?
여기서 바로 제곱하신 거예요. 네.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너가 실수한 아주 중요한 오류가 하나 있어요. 얘 그냥 제곱했을 때 여기는 완전 제곱 잘했죠. 근데 이거 제곱한 거 이거 맞나요? 지금 너가 뭘 틀린 줄 알아요? 오른쪽 제곱할 때 뭐 해야 돼? 이렇게 할 거면 요건 약간 많이 아쉬운데 뭘 틀렸게? 사실 너가 요거 제곱할 때 그냥 제곱하고 그냥 제곱한 거 같은데 그거 맞나요? 너 A 더하기 B 제곱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에요? 뭐 있어요? 그거 어디 갔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요, 제가 한번 이거는 그 토요일 날 배웠죠. 그날 한번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이거 연립하실 때 그래서 이 상태로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상태로 제곱도 가능해. 근데 상상해봐. 이 상태로 하면요, 루트가 또 생겨요. 오른쪽에. 그럼 너가 제곱하고 또 제곱을 해야 돼요. 그거를. 두 번 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 2 있잖아. 2를 반대편 2양을 하는 게 좋아요. 물론 2양을 해도 썩 안 예쁜 건 맞아. 근데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이해돼?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릴까? 너가 지금 얘가 분수거든. 또 이 상태로 제곱하면 여기 뭐가 생길까? 상상해 보시죠. 분수가 나오잖아. 우리 옛날부터 복잡한 거 할 때 이런 분수 모양은요, 양쪽에 뭘 곱하면 돼? 뭐 그런 걸 하나 또 곱해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단 말이야. 이해돼요? 지금 너가 못 푼 이유는 딱 그거 하나야. 지금 그 식을 연립을 못하는 거야. 연립해서 제곱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천천히. 그러니까 그게 조금 불편하게 나온 걸 인정하거든. 여기 꼬다리 때문에. 플러스 1. 근데 이게 그런 문제인 걸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잖아. 자, 또 물어보세요. 자, 지금 잘해나 당연히 제가 2달 뒤에 기말 대비할 때는 이런 짜잘한 계산 연습을 하기야 하겠지만 이렇게까지 자세히 못합니다. 시간도 없고요. 그러니까 방학 때 시간 벌어 놓으라는 거야. 여러분들. 막 그렇다고 해서 어떤 친구 쌤, 막 옆에 친구는 뭐 고2 것까지 했던데요. 그건 좋아하지 마세요. 사실 별로 의미 없어. 내가 봤을 때. 지금 하는 걸 잘해놔. 그러니까 한 학기 정도는 선행하는 나쁘지 않거든. 혹은 본인 역량에 따라서 1년 정도는. 1년도 길어. 한 학기만 하자, 한 학기만. 한 학기를 하더라도 정확히 해보면 기말 잘 보시겠죠. 자, 또 질문 없나요? 에리나? 자, 혹시 아연이는 뭐 질문할 거 없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3단원 외워 나가야 됩니다. 소미야, 또 질문할 거 없어? 정말 하나밖에 없어요? 자, 동진이 일단 그거는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시고 시간이 없잖아요. 또 다른 거 질문해봐.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계산까지 할 시간은 없어요. 질문부터 하세요. 또 물어봐. 뒤에 몇 번? 좀 도와줄게. 괜찮다고? 네. 근데 그 질문 있어요. 질문해도 돼요? 네. 뭐냐면 뒤에 막 채점 안 돼 있고 안 풀린 거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은 그 질문도 안 한단 말은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니 혼자서 한번 일단 확인해 보신 건가? 뭐 어떤 상태인지. 질문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질문할 거 있어요? 118쪽에 3번은 네. 118쪽이요? 오케이.
자, 118쪽에 3번 이 문제죠. 이 문제는 제가 사실은 그날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얘를 안 했어요. 근데 뭐 잠깐 소개드리자면 요 식이 일단은 결과적으로 실수가 되었는데 일단은 분수 모양인데요. 분자 먼저 볼까요? 자, 그럼 아연아, 분자에서는 실수가 되려면 예자리 조건이 뭐라고 했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양수의 정과 0이면 이제 실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번 문제는 일단 이 분모 자리에 루트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루트는 없는데 분모에도 조건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얘도 이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우리 분모 자리는 항상 어떤 조건이 있게요? 어쩌면 이 조건까지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연립하는 문제예요. 말하자면. 자, 한번 표기해 볼게요. 위에 거 풀어보시면 암산할게요. 요거죠. 즉 3 이하면 되는데 원래라면. 근데 밑에 있는 걸 풀어보시면 얘는 정리하면 x가 마이너스 2가 안 되는 거지. 사실 그래서 정답을요. 그냥 원래 이렇게 써도 말은 돼요. 이거 정답입니다. 근데 아마 답안지에 이렇게 안 써있지 않나요? 그래서 요 표기법을 좀 하나. 요건 약간 이것도 정답 맞는데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이제 이거를 의미하는 말 중에서 약간 이제 좀 다른 표현을 좀 하나 소개드릴게요. 자, 얘는 지금 자, 3 이하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 하나지. 그러니까 3 이하에 포함되어 있는데 딱 누구만 얘 하나만 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식이냐면요. 자, 이거 어떠세요? 자, 3 이하가 되는데 자, 요거를 빼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어때? 자, 마이너스 2에서 한번 끊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얘랑 같은 말인 거 아시겠어요? 이제 요거를 연립한 거예요. 3 이하가 되는데 요거는 빼줘야 되니까. 진짜 그리고에는 또는 아, 너무 중요하다. 사실 또는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또는이 합집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되는 거고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답이 사실은 이걸 연립한 게 정답이니까 말로 하자면 3 이하 중에서 얘를 빼달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는이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리고면 또 말이 이상해지니까 그리고면 또 연립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원래 그리고라는 게 연립이잖아. 둘 다 되는. 근데 얘는 이게 둘 다 정답인 거니까 또는이 맞는 거지.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사실 되게 좋은 지적인 게 원래 그 수학적으로 이 콤마가 좀 그리고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콤마가 쓰면 안 돼요. 원래는 이제 엄격하게 이거 또는 이거라고 써야 돼. 아마 답안지에는 또는으로 써 있을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좋은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명제를 배우고 왔으니까 네, 또는이 맞습니다. 요거 둘 다 정답인 거예요. 요것도 괜찮고 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만 빼는 거예요. 흐름 이해돼? 자, 또 한번 보세요. 자, 항상 분모 자리는 0 빼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항상 기본이니까. 자, 지금 시간 25분. 채점 한번 해보시고 오늘 마지막 내용 갈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 1, 2분 뒤에 시작을 할까 합니다. 네, 한번 그리고 확인 마무리해 보세요. 여기 많이 갔는데? 요거 마무리 지워봤어요? 나라면 시간 남을 때 하겠다. 해외에 있는 베이직생은 질문할 거 없어요? 좋아. 자, 1분 뒤 시작할게요.
정리하시고 뭐 알고 넘어가세요. 자, 일단 마무리 할게요. 하던 거 일단 마무리 하시고 저희 날선이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3단원, 대망의 3단원이고 제가 아마 얼마 전에 한번 여기 페이지 수 한번 확인해봐라 이 말 한 적 있죠. 저번에 총이었나? 누가 세줬는데 한 20장인가? 뭐 한 10장밖에 안 돼요. 한 10장? 20쪽? 20장 아니고 그러니까 10장인데 이게 한 3일 정도야. 짧으면 3일, 길면 4일 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102쪽이고 지금부터 이 내용을 아마 들어보시면 오늘까지는 약간 중학교 내용 복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요 102쪽 위에 보시면 제목이 하나 나와 있는데 아마 이 말은 처음 들으실 거야. 이 말은 처음 들으실 건데 바로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위에 제목에 뭐 경우의 수 이런 말 기억나시나요? 자, 지금부터 한번 다음 장에다가 필기를 간단히 해볼 건데 제가 필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나름 이렇게 색깔펜으로 열심히 필기하고 보이세요? 이 정도 필기할 거거든요. 여기 위에다가 이 정도에다가 한번 필기한다고 생각해봐. 지금부터 여기 아마 승무나 해리는 이걸 제가 중2 때도 요 필기를 했었고요. 한 번 더 똑같은 필기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밑에 문제 보시면요 사실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아마 지금도 풀 수는 있을 건데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고등학교 내용이니까 좀 더 이제 디테일한 부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일단은 첫날이니까 또 역시나 몇 가지 용어랑 뭐 몇 가지 개념 설명 드릴 건데 근데 여기는요 먼저 말할게요. 여기 파트 공부할 때는 지금까지랑 다른 마음가짐이야. 다시 자, 지금까지는 좀 더 뭔가 엄격하게 뭐 정의와 뭔가 엄밀함을 요구했다면 이제 여기 경우의 수 파트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조금 더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시간에는 뭔가 이제 좀 느낌을 받아가려고 노력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오늘 어떤 거 배울 거냐면 이런 거 할 거예요. 자, 오랜만에 복습입니다. 자, 주사위를 여러분 주사위 뭔지 아시죠? 주사위. 주사위를 한 개 던졌을 때 뭐라고 해볼까? 예를 들어 2의 배수가 몇 개 나올까? 몇 개 나올까? 라고 먼저 필기해 볼게요. 자, 필기하는 시간 드릴게요.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이해했어요? 자,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2의 배수가 몇 개 나올까? 자, 홍진아 몇 개 나올까요? 여기 3개 맞나요? 3개 뭐지? 뭐 2, 4, 6 그쵸? 3개입니다. 뭐 이런 문제예요. 이제 밑에 문제가.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요 예시를 쓴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필기를 이어가려고. 자, 우리가 일단은 이런 걸 해본 적 있잖아요. 뭐 사실 우리 평상시 많이 해요. 친구가 뭐 어떤 경우를 나눌 때 몇 가지인지. 근데 지금부터 크게 3가지 그러니까 표현부터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맨 앞에 있는 첫 번째 여기에 밑줄을 그을게요. 일단 구분 지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 책 마무리 끝날 때까지 모든 문제를 일단 이런 파츠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이런 파츠가 즉 뭔가를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보통 또 이제 이런 게 하나 있을 거야. 얘는 이제 말하자면 뭔가 이제 물어보는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걸 하더라도 다른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 3의 매수라든가 당연히. 그리고 맨 뒤에 보시면 몇 개가 나오는가. 세 가지부터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용어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든 문제는요, 첫 번째 시행이라고 부를게요. 제가 앞으로 이제 바로 이어서 밑에 문제 풀 때 물어볼 거야. 이 문제는 시행이 뭔지. 그 시행은요, 말 그대로야. 뭔가를 제가 약간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자, doing이라고 쓸까? 뭔가를 일단 합니다. 뭔가를 한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두 번째, 자 이제 보통 뒤에 보시면 문제마다 이제 이런 걸 뭔가 이제 물어보는 게 있잖아. 이거를 여기서는 보통 사건이라고 불러요. 사건. 자 영어로 치면 이벤트라고 부를까요? 이제 사실은 어떤 사건이 발생이 돼요. 뭘 물어본다는 거지. 그리고 자, 맨 뒤에 있는 이제 몇 개가 나올까? 요게 이제 이 책의 제목인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 경우의 수란 말이 사실은 몇 개가 나오는지. 자, 모든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잠시 후에 물어볼 겁니다. 어디가 시행이고 뭐가 사건인지. 얘를 영어로 치면 보통 뭐 카운팅이라고 쓸까요? 영어로. 자,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몇 가지 좀 코멘트를 하자면 첫 번째, 다시 한번 시행은요, 말하자면 무엇인가를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뭔가를 일단 해요. 뭔가를 당연히 하죠. 뭐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거나 뭔가를 일단 합니다. 그 다음에 사건은요, 사건은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사실 뭐 위에 써 있는 걸 다시 한번 풀어 말하는 중이야.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뭐 이번 경우는 2의 배수, 뭐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약수, 4의 약수, 너네가 아는 일이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자, 경우의 수란 말은 쉽게 말하면 뭐다? 요 물결표 뉘앙스 이해가 이게 정말로 잘 세는 얘기야. 카운트 몇 개냐? 잘 세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 자, 저 위에 써 있는 말을 다시 한번 그냥 풀어서 써본 겁니다. 자, 세 가지로 돼 있다고요. 그리고 자, 제가 하나만 더 갈게요. 이제 여기 밑에는 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올 건데, 자, 먼저 여러분들 시행은요, 뭔가를 하는 거잖아. 일단은요, 물어볼까? 아연아, 너가 보기 그러면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해 보여요? 이 문제 풀 때 여러분 정답이 아까 3개였잖아. 아연아, 이 3개는요, 셋 중에서 뭐를 보고 나온 3개예요? 어쩌면 경우의 수보다는 사건. 어쩌면 사건을 센 거잖아. 그래서 많이들 이제 오해하는 게 사건이 제일 중요한가. 물론 중요하죠. 근데 하나 중요한 거는 이건 제가 잠시 후에 이제 좀 말씀드릴 건데 보통 시행이라는 게 무시할 건 아니에요. 이 시행은요, 하나 필기를 미리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문제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같은 문제도, 같은 사건도 시행이 뭐냐에 따라서 아예 다른 문제가 돼요. 즉, 이 부분이 어쩌면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의 약간 출제 포인트라고 부를까요? 여러분이 보통 시험 때 요게 보통 잘해요. 제 설명 잘 듣고 잘 따라오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풀이도 간단하고. 근데 보통 틀려올 때 이 시행을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데 잘 보셔야 돼요. 다시 이 시행은 자 뭔가를 하는데 무시하지 말고 정확하게 뭘 하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어려운 문제의 출제 포인트라고 쓸게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여기에 있는 사건은요. 자,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어쩌면 말하자면 그래요. 이게 이제 실제 문제입니다. 실제 문제니까 당연히 얘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제 2의 배수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 중요할 수밖에 없지. 2의 배수. 그렇죠? 그리고 자,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잘 세라고 요 물결표 정말로 잘 세야 되거든. 제가 여기는요, 요 필기 하나 할게요. 자, 잘 세기 위한 팁 몇 가지만 미리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정말 잘 세면 돼. 그래서 여기는요, 정말 그동안 재밌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 게 수학을 잘 못해요. 여기만 잘해. 여기를 대빵 잘해. 그러니까 뭔가 어떤 본인만 했던 느낌이 있는 거예요. 느낌이. 자, 제가 이제 요거를 좀 원래는 느낌을 받으면 되는데 제가 처음이니까 그냥 좀 몇 가지를 좀 의식하라고 쭉 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잘 세기 위한 팁 몇 가지만 써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친구 보면 중학교 친구들 중에 정말로 막 일일이 막 그 노가다라 그럴까? 막 정말 다 세는 친구도 있어요. 시간이 갖고 30다 써 막. 자, 일일이 세는 거. 자, 일일이 세기. 일명 노가다. 사실 이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솔직히 말하면 not bad.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사실 이번 3단원에서 중학생 때랑 뭐가 달라지냐면 어떤 도구를 배워요. 그러니까 이게 잘 세기 위한 도구를 두 가지 배워.
그 당시에는 그런 도구 없이 약간 말하자면 원시인처럼 했단 말이야. 이제는 좀 도구를 배울 건데, 그래서 그 도구를 배우고 나면 더더욱 얘를 망각해. 다시 여러분들, 도구란 말도 말 그대로 잘 세기 위한 도구잖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까먹지 마. 일일이 세는 건 나쁘지 않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 코멘트 하자면, 자, 우리 영어 많이 나오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잠시 후에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 거야. 그러니까 세는 거 괜찮은데 셀 거면 뭐 어떤 좀 그러니까 너무 중구난방 세면 안 돼요. 그럼 너네가 꼭 메모하고 약간 기준을 잘 잡으세요. 기준을 잘 잡기. 요게 약간 중요해. 기준. 그러니까 세는 건 나쁘지 않은데 보통 이제 막 그런 친구 있잖아. 시험 때 막 정말 열심히 써요. 하나 빼먹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는 건 좋은데 기준, 요거를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팁. 두 번째 팁은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 같은 걸 활용해도 괜찮아요. 사실 우리가 수학에서 그림을 활용하는 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그냥 수학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팁이야. 자, 우리가 배운 그래프란 것도 사실은 그림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그림 같은 것도 필요하며 몇 가지 이제 소개를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가끔 문제에 따라서 전략이라던가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도 있어요. 그냥 쓰기에는 좀 어려운 거야. 제가 이제 이렇게 세봐라 이런 아이디어를 드리며 얘는 죄송한데 암기하겠습니다. 물론 이해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들은 그냥 좀 이제 몇 개 외우시면 괜찮아요. 다시 그러니까 그냥 세는 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노가다 하는 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여기까지 필기하고 일단 잠깐 이어서 문제 풀어갈게요. 네 번째는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 어쩌면 요게 이제 고1 들어와서 하나만 더 붙일게. 고1 들어와서 새롭게 바뀌는 게 이 부분이야. 사실 여기까지는요. 이승우랑 혜인이 기억나세요? 제가 중2 때도 똑같은 필기예요. 그러니까 달라진 게 없단 말이야. 근데 요게 아까 앞장에 위에 제목 보시면 순열이란 말, 조합이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세기 위한 도구를 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좋아하시면 이제 우리가 원시시대에서 약간 뭐 청동기, 철기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도구를 크게 두 가지 미리 말할게. 순열이라는 도구 그리고 조합이라는 도구를 배우는 거예요. 이제 이건 도구야. 그리고 자 다시 말할게. 도구란 말의 뜻을 까먹지 마. 여러분들이 도구를 배웠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일일이 세는 거라던가 이런 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할 건데 이제 이 도구를 쓸 만한 상황이 있어요. 이제 요거는 다음 시간부터 그 상황에는 얘를 쓰는 게 좋다는 거죠. 아무래도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필기해 보세요. 1분 뒤에 문제 풀러 갈게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 도구는 다음 시간, 요게 다음 시간, 요게 그 다음 시간 내용이야. 하루 시간 끝납니다. 대충. 요게 이제 한 번 하면 비슷해서 비슷하게 하시면 되거든요. 얘네들. 자, 다시 요 세 가지 단어를 제가 바로 밑에 문제 풀 때 물어볼 겁니다. 이 문제의 시행이 뭐냐? 이 문제 사건이 뭐냐? 그리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잘 세면 돼요. 시키는 거를. 그리고 하나만 더 비교할까? 자, 여기서 마지막 포인트는 뭐다? 느낌이 중요합니다. 요거까지만. 여기는 약간 그동안의 수학 공부랑은 다르게 좀 정말 좀 느낌을 받아가세요. 아, 약간 이런 느낌일 때 이렇게 하는구나. 느낌. 자, 문제 볼게요. 그 예를 들어서 1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너무 쉬워요. 자,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이거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중학생도 지금 풀 수 있어요. 그냥 뭐 이해를 하면. 자, 한번 1번 문제 풀어보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요 용어들을 좀 한번 체크를 또 해볼게요. 자, 용어들을 한번. 자, 밑에 자, 1번 문제 보시면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가 소수인 경우의 수. 자, 이 문제의 첫 번째, 혜린아, 시행이 뭘까요? 자, 요거 위주가 볼까? 요게 어쩌면 시행 맞나요? 처음이니까 한번 구분 지어볼게요. 그러니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를, 그리고 주사위를. 그리고 두 번째, 자, 사건이 속이야 뭘까? 이번 문제. 그래서 어쩌면 나오는 눈의 수가 뭐 이게 포인트겠네. 소수. 소수가 나온다는 어떤 이런 이벤트, 이런 사건인 거지. 그리고
경우의 수는 위에서 말했지만 몇 개냐 잘 세라는 얘기고요. 제 구분할 수 있는지. 자, 그럼 이 문제 풀어보시면 스무야 몇 개일까요? 6개요. 자, 주사위 안에 소수가 몇 개 있을까요? 아, 혹시 4개라 그러면 여러분 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여러분들이 자, 1은 세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여기 좀 틀릴 때는 요 사건 자리에 옛날에 배웠던 막 그런 게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걸 또 모르면 당연히 안 돼요. 자, 소수는 1 빼고야. 2, 3, 5, 3개밖에 없겠지. 자, 정답 쓸 때는 3개가 아니라 숫자만 씁니다. 3이라고. 한 번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 2번 문제도 마찬가지잖아. 그리고 지금부터 나오는 시행들을 눈여겨보세요. 이 책 끝날 때까지 맨날 주사 던지고요. 맨날 동전 던지고요. 맨날 카드 없습니다. 많이 본 적 있잖아요. 2번 문제. 뭐 금방 하겠네요. 물어볼까요? 아연아, 이 문제는 시행이 뭘까요? 1부터 20까지 자료와 하나씩 적힌 선택하는 카드 중에서 한 장을 택할 거예요. 아, 그렇죠. 여러분들 시행이라는 걸 빡빡하게 보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문제가 나오기 전에 또 그런 조건들을 말하다 보시면 돼요. 시행이라는 거는 정말로 뭔가를 하는 것도 맞지만 어떤 조건들을 통칭하는 말인 거야. 여기까지가 시행이겠지.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지금 눈앞에 20장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위에 필기한 잘세기한 팁 중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그림도 그려볼 수 있겠지. 여기서 몇 장을 뽑을 거다? 내가 한 개를 뽑을 거야, 한 개를. 자, 한 개를 뽑을 건데, 자, 이 문제의 동지나 사건이 뭐지? 그게 이제 3의 개수가 돼야 된다. 자, 요게 이제 3의 개수가 돼야 되는 그런 사건 맞나요? 얘 세보시면 몇 개 있을까요? 그럼 6개 있겠죠? 경우의 수는. 뭐 노가다 해보시면 3, 6, 9, 12, 15, 18 6개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해. 한번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 4번 문제. 또 해봐. 오늘은 약간 이런 작업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그냥 이제 그냥 잘 세면 돼. 어쩌면.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문제를 동시에 쨍 넘겨가지고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어떤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지. 자, 혜린아. 자, 이 문제의 시행이 뭘까요? 그렇죠. 서로 다른 걸로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다. 라는 상황이고, 그럼 자, 이 문제의 사건은 소미야 뭘까요? 자, 이런 어쩌면 위에처럼 명확하게 사건은 안 보이지만, 적으세요. 말하자면 나오는 수, 그러니까 나오는 어떤 그런 경우 자체가 사건인 거야. 얘는 이제 그런 몇 가지 경우들이 있잖아요. 앞면, 뒷면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근데 몇 가지가 나오면 총 몇 가지 있는 건지가 사건이겠지. 그렇죠? 자, 그럼 얘 해보시면요. 혹시 소미야 몇 가지 나오는 줄 아세요? 6가지가 나와. 동전이 없네요. 그럼 동전 던지면 6가지 경우가 나와요. 자, 혹시 6가지가 뭔데요? 네? 네? 실행을 잘 보셔야겠죠? 몇 가지일까요? 자, 그럼 동전 2개를 예를 들어 50원짜리, 100원짜리 2개를 던졌어요. 몇 가지 가능하는 건지. 이제 몇 개 가능할까? 여러분, 자, 4개 맞나요? 여러분, 이런 걸 어쩌면 자, 여러분들, 이거 뭐 수학 공식 쓴 게 아니라 그냥 실생활이 많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닌가? 몇 가지 있는지. 자, 이 4가지, 자, 승우야, 뭐 있어? 자, 제가 편의상 이응을 얘를 뒤라고 볼게요. 또, 뭐 이렇게 4가지 맞나? 4가지죠. 자, 적으세요. 자, 제가 지금부터 하나 문제 한번 드릴게요. 추가 문제입니다. 자, 이 추가 문제는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자, 제가 지금부터 시행을요, 자,
여기까지가 시행이었잖아. 시행을 조금만 바꿔드릴게요. 만약에 이 문제가 서로 다른 두 개가 아니라 서로 같은 두 개의 동전이라고 치면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런 어떤 시행을 좀 잘 보라는 의미에서 만들어 드릴게요. 다시 이번 경우는 자 추가 문제입니다. 동전 두 개가 똑같아요. 이런 경우는 아니라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세 가지가 되겠지. 자, 적으세요. 자, 무슨 세 가지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일단 이 말과 저 말의 차이점 뭔지 아시겠어요? 자, 동전이 다르단 말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야? 50원짜리, 100원짜리 이런 상황이잖아. 여러분, 자, 이런 상황에서는요. 여기 있는 누구랑 자, 얘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근데 만약에 같은 동전이면 예를 들어 이 자리가 둘 다 100원이고 모양까지 똑같이 구분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승우야 이거 두 개가 같은 걸까 다른 걸까? 같은 것처럼 치고 있다. 즉 이런 경우는 얘를 두 번, 세 번, 한 번만 되는 거예요. 몇 개로? 세 개로?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행을 잘 보라는 게 이 같은 문제도 시행을 받고 난 다른 문제가 돼요. 특히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서로 같은 이렇게도 많이 건드립니다. 아시겠죠? 한번 그럼 정리해 보시고 자, 밑에 있는 5번 문제 또 풀어봐.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을 놀랍게도 중학교 때도 많이 봤습니다. 아직은 뭐 새로운 게 없어요. 저는 그 당시에도 이 용어들 설명드렸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추가 문제를 만들어 드렸어요. 기억날지 모르겠지. 자, 5번 문제입니다. 이번엔 주사위네요. 시행을 잘 보세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 지금 우리가 뭐 하는 중인지. 자, 여기는 정말인지 뭐 거창한 공식 같은 건 딱히 없어. 물론 다음 시간에 몇 가지 도구는 배우겠지만 그런 것들을 배워도 지금 하는 행위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가지고 여기까지가 시행이겠네. 그리고 방금 배우고 왔으니까 자, 뭐를 체크하자? 서로 다릅니다. 주사위 두 개가. 뭐 모양이 다르든 크기가 다르든 뭐가 다르다는 거야. 즉 다르단 말은 하나 필기할까? 다르단 말은 뭔가 구분이 된다는 얘기야. 이거 두 개가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주사위끼리. 어쨌든 그런 시행에서 뒤에 읽어보시면 사건이 뭐다? 걔네 둘을 더한 게 얼마가 나오는 4가 나오는 그런 어떤 상황들 있잖아요. 그쵸? 혹시 혜리나 이런 상황 총 몇 가지 있을까요? 경우의 수. 자, 여러분 세 가지인 거 아시겠어요? 동진아 세 가지 뭐뭐뭐 있게? 자, 여러분들 1, 3, 2, 2, 3, 1 이렇게 세 가지 맞을까? 그리고 자, 이번 문제는요. 자연아, 요거 두 개를 다르게 세야 돼? 똑같이 세야 돼? 왜? 자, 왜 다르다는데? 서로 다르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게 A 주사위, 오른쪽에 있는 게 B 주사위라고 치면 이거는 당연히 1, 3과 3는 다른 거예요. 그렇지? 그럼 만약에 이 문제를요, 또 역시나 추가 문제 만들어 볼까요? 하나를. 자, 역시나 위에 있는 시행을 건드려서 시행을 어떻게? 그럼 서로 같은 주사위요. 이것도 경우의 수가 바뀔 수 있겠네. 이해돼? 송이야, 서로 같은 주사위면 몇 개라고 해야 될까? 요거는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왜 서로 같은 주사위면 얘네 둘끼리가 구분이 안 되거든. 이해돼? 이런 식으로 건드릴 수 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요 용어 설명했던 거 바탕으로 몇 문제 풀어봤어요. 다시 사건이 실제 문제긴 한데 이 시행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알겠지? 위에 올라가서 필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실게요. 바로 이어서 이제 필기할 내용은 이 사건에 관해서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자, 어쨌든 실제 문제는 사건이니까 사건에 대해서 자, 필기를 어떻게 하면 좀 예쁘긴 하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겠어요. 필기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아까 뭐 시행
사건, 경우의 수 이렇게 썼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혼자 준비할 때는 이 사건에서 이제 이렇게 필기를 이어가 볼게요. 이 사건에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오른쪽 문제를 풀 차례인데 지금부터는요. 사실 시험에 이 사건이라는 게 자, 방금 푼 네 문제는요. 전부 다 사건이 하나씩만 나왔거든. 그 마지막에 묻는 게 3의 배수. 뭐 혹은 뭐 합이 4인 경우 하나씩만. 근데 앞으로 문제 풀다 보면 웬만한 경우는 자, 퀘스천 질문합니다. 사건이 2개 이상인 경우가 있어요. 아니 대부분은 문제에서 묻는 게 사건이 하나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바로 오른쪽에 잠깐 구경해 볼까요? 예를 들어 8번 문제 보시면 자, 방금 했던 5번에서는 합이 4인 거 물어봤잖아. 근데 동진아, 자 8번에서는 마지막에 뭘 물어봐? 이게 사건이 2개란 말이야. 5인 경우랑 8인 경우 2개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럴 때는요 어떻게 일단 할 거냐면 자 한번 흐름 짚어드릴게요. 일단 어쨌든 사건이 2개든 3개든 100개든 먼저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겠지. 각각의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합니다. 자, 구하고 여기가 포인트인데 이제 예를 들어 뭐 얘는 3개, 얘는 4개 나왔어. 그 다음에 저희가 항상 마지막에 고민을 한번 할 거예요. 자, 이 고민이 이제 느낌이 중요한 부분인데 자, 어떤 고민을? 자, 크게 2가지. 어차피 여기다 쓸까? 여기서 2가지 어떤 선택지가 나와요. 여기부터 위에 보시면 뭐 합의 법칙이다, 고의 법칙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점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자, 이런 선택지가 있어요. 자, 구한 것들끼리 더할 때가 있어요. 가끔 내가 구한 것도 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구한 것끼리 뭐 할 때가 있다? 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요게 책에 보시면 요게 이제 합의 법칙이다 라고 써있고 요게 뭐 곱의 법칙이라 써있는데 여러분 자, 여기는요 이런 말들에 막 매몰되면 안 돼요. 이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하는지를 느낌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요거는 제가 이제 5년 차인데 5년 동안 이제 보통 이렇게 해라. 참고로 지금 이번 고3 애들 확통 시험 되게 잘 봤어. 한 1, 2등 나왔어요. 자, 이거 되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더할 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2개를 더할 때가 있어요. 저는 보통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일 때 더해요. 그러니까 더할 때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 말 어떠세요? 자,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표현은 약간 서로 별개일 때 더해요. 그러니까 얘랑 얘가 그냥 별개야. 그러니까 이제 아예 별개인 경우는 보통 더하는 게 맞아요. 다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자, 뭐 비슷한 말인데 일단 여러분 느낌 받으시라고 그냥 비슷한 말들을 쭉 써드릴 거예요. 나는 이제 이런 느낌일 때 더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련이 없을 때. 그러니까 얘랑 그냥 아무 관련이 없어. 이럴 때. 혹은 자, 세 번째 키워드 중에는 굳이 말하면 또는 그러니까 너네가 보통 또는요 합집합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사실 약간 이 합집합 느낌이 이 더할 때거든. 그래서 또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키워드에 너무 빠지지 마. 그러니까 이거에 빠지지 말고 이런 느낌도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제 요거는 맨 마지막 건 제가 좀 이제 앞으로 많이 쓸 말이고 어쩌면 제가 제일 강조할 내용인데 너네가 아까 제가 필기할 때 전략이라고 몇 가지 소개드렸잖아. 그 전략 같은 걸 소개드릴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자 크게 나눌 때. 자, 이 크게라는 말은 아직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요거는 별표하기 칠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문제 푸는 전략 중에 제가 크게 몇 가지냐 이 말을 들릴 때가 많을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전략이 돼요. 크게 나눌 때. 보통 크게 나눌 때는 각각이 또 별개예요. 그래서 보통 크게 나눌 때는 더한다고 보시면 돼요. 더할 때입니다. 자, 이어서 곱할 때는요. 어쩌면 얘 반대로 쓰면 돼요. 자, 뭐 언제 곱하냐면 자, 첫 번째 그 위에랑 반대로 쓸까요? 별개가 아닐 때. 별개가 아니다. 좀 서명서 보이긴 하는데 별개가 아닐 때. 그러니까 뭔가 서로 이제 관련이 있을 때인 거지. 관련은. 그러니까 얘는 별개일 때. 얘는 별개가 아닐 때야. 얘는 관련이 없을 때인데 이 곱할 때는 뭔가 2개가 관련이 있어.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가 바뀌면 영향을 준다는 거지. 이게.
발견했을 때. 이제 바로 이어서 문제를 볼 겁니다. 이제 문제로 보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일 때다. 그리고 세 번째, 뭐 키워드로 치면 그리고. 보통 그리고라는 게 뭐 연립이라든가 교집합, 관련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일 땐 거고, 제가 보통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맨 뒤에 쓸까요? 뭔가 그 두 개가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한 세트를 이룰 때가 있어요. 사실 또 비슷한 말이죠. 결국은 저는 이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얘랑 얘가 또 같은 말이야. 한 세트란 말이 또 관련이 딱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옷 입을 때 상의 하의 이런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뭔가 한 세트 딱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곱하는 게 맞다. 지금부터 이제 쉬는 시간 전에 요거 한번 관련 문제를 쭉 살펴드리고 느낌 받아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제가 시키는 문제를 한번 쭉 따라 가볼게요. 예를 들어 7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일단 느낌대로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거창한 게 아니라 어쩌면 그냥 자, 여러분 어쩌면 이 말들도 무시하세요. 그냥 어쩌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가이드를 만들어 드린 거고 정말인지 느낌이 중요해. 말했잖아요. 여기는 그동안 수학을 못하고 잘하고랑 상관이 없더라고요. 못했을 때 여기만 막 다 맞추고 있어요. 100점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그냥 어떤 쉴 때 보이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조금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요. 일단 한번 읽어보시면 학생 4명과 여학생 6명 중에서 대표 1명을 뽑는 경우입니다. 자, 적으세요. 자, 이제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 일단은 말하자면 사건이 이제 하나가 아닙니다. 자, 왜 하나가 아니냐면 어쩌면 이것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뽑는 경우인데 남학생에서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학생에서 뽑는 사건이 있고 두 번째 오른쪽에 보시면 여학생 중에서 뽑는 사건, 그러니까 사건이 두 개가 있는 거지. 상황 이해돼? 여기 4명, 남학생 4명이 서 있고 여학생이 서 있는 거야. 여기서 대표 1명을 뽑을 겁니다. 승부야 몇 가지일까? 여기 10가지는 아시겠죠? 당연히 10가지잖아. 4명, 6명 10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푼다고?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가 1명 뽑는 거니까 남자 쪽에 4가지 경우 있잖아요. 여자 쪽에 6가지 경우죠.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한다. 더할지 곱할지. 근데 이 경우는 결론적으로 더하는 게 맞다는 거야. 그리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지금 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상황 때문에 두 개가 묶여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별개의 상황이라고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이럴 때 우리가 더하는 거야. 자, 이해 안 되시면 다음 장 가자. 다음 장에 16번 들어볼게요. 자, 다음 장에 죄송한데 16번 이게 아니라 15번이요. 죄송합니다. 언뜻 보면 비슷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얘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비교해 보라고. 이게 여러분들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시행이거든. 근데 사건이 지금 조금 달라요. 마지막에 묻는 게. 다시 얘는요 대표를 1명 뽑는 사건이었고 쟤는요 사건이 뭐다? 남자 중에서 1명, 여자 중에서 1명 이렇게 뽑는 거잖아. 그럼 혹시 알려나? 다음 장의 15번은요 정답 몇 가지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적으세요. 오, 이 재밌네. 그대로 왔는데 딱 맞네요. 숙제도 안 바뀌었네. 자, 혹시 그럼 이 문제 2개를 더하는 게 맞을까요? 이건 곱하는 게 맞다는 거야. 왜? 자, 지금 상황을 이해하시면 남학생 중에서 1명을 뽑을 거고요. 그리고 여학생 중에서 1명을 뽑을 거란 말이야. 자, 아까 제가 한 필기. 자, 언제 곱한다고? 지금 얘네들은 사실 별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딱 묶여서 한 세트가 있다는 거야. 이런 느낌일 때 곱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24가지 맞나요? 24가지.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얘가 바뀌면 아예 다른 경우가 되잖아. 다시 요 자리가 예를 들어 요 자리가 뭐 20라고 치더라도 요 자리가 예를 들어 아연인 경우랑 요 자리가 소미인 경우랑 여러분들 이거는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이건 다른 경우란 말이야. 이렇게 영향을 줄 때는 곱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서로 별개가 아닙니다. 이런 느낌일 때. 자, 앞장 가봐. 또 왔다 갔다 해볼게요. 자, 앞장에 예를 들어서 8번 문제입니다. 또 해보세요. 자, 일단은 요게 여러분들 쉬는 시간 전에 여기까지 하고 싶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숙제할 때도 위에 합의 법칙 써 있으니까 더하는 것이겠지 이러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지금 왜 더하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제가 필기한 저걸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더할 때는 뭔가 서로 별개예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일단 먼저 와야 돼. 나중에 도구를 배워도 이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자, 8번 문제입니다. 잘 읽으시고 시키는 걸 해볼게요. 자, 해보셨나요? 서로 다른, 자, 요거 읽어볼게요. 일단은 요 시행 잘 보시고요.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겁니다. 그렇지? 거기서 두 눈의 합이 5인 경우가 있죠. 또는 자, 합이 8인 경우가 있단 말이야. 자, 먼저 각각을 구해보시면 소미야, 합이 8인 경우 몇 가지일게요? 구해보시면 합이 5인 경우 몇 가지 있을까요? 구해봤어요? 자, 1, 4, 2, 3, 3, 2, 4, 1 몇 가지 있다? 네 가지 있겠죠? 이번 경우는 서로 다른 거니까 이거랑 건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자, 합이 8인 경우는 몇 가지 있어요? 9가지나 있어요. 뭐 있는데요? 정답 말고 예를 물어본 거 제가. 8인 경우 몇 가지 있게요? 여러분, 자, 1, 7은 돼야 안 돼? 이거 돼야 안 돼요? 시행을 잘 보시라고 하잖아. 지금 시행이 주사입니다. 아시겠죠? 1, 7 안 되고요. 뭐 붙이자? 2, 6.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일종의 노가다인 거야. 일일이 세는 거. 근데 셀 때 말해봐봐. 그럼 셀 때도요. 봐봐. 어떤 식으로 세라 그러면 2, 6 세고 그 다음 자기 마음대로 뭐 4, 4 한번 세고 막 이렇게 막 중구난방 왔다 갔다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더라도 좀 깔끔하게. 자, 기준을 저는 한번 여기서 출발해서 얘를 하나씩 키워볼게요. 그 다음에 3 오겠죠. 그 다음에 4, 4. 그 다음에 5, 3. 그 다음에 6, 2 맞나요? 몇 가지 있다? 5가지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 상황에서 두 개를 혜민아 더하는 게 맞아? 곱하는 게 맞아? 왜? 또는 자 개인적으로 이 키워드 별로 안 좋아하고요. 여러분 자 합이 5인 거랑 8인 거 관련 있나요? 아예 별개잖아. 이럴 때는 더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다음 장 가볼까? 다음 장이 20번 풀어봐. 또 해봐. 이거랑 뭐 똑같은 문제는 아닌데 약간 비슷한 문제로 골라봤어요. 20번. 자, 비교해 보시라고요. 왜 다른지. 잘 세면들 잘 느낌 받아가세요. 여기는 느낌을 받아가세요. 이 주사위 던지는 거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뭘 물어보는 거죠 항상. 가끔 그런 식으로 돼. 쌤 주사위가 근데 저희 뭐 저기 아트박스 가면 막 이상한 주사위 많이 파는데요. 여기는 그런 거는 취급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별말 없으면 그냥 상식선에서 우리가 아는 1부터 6 그 주사위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보셨나요? 자, 이번 문제는 뭐다?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져가지고 나온 두 개를 뭐 한 개? 곱한 개 홀수다. 자, 요런 상황 맞나요? 자, 그림으로 묘사해 본 거예요. 요런 상황. 요런 상황인 게 몇 가지냐? 자,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은 또 많이 나올 상황이라 외우시면 되는데, 자, 처음 푸시면 몇 개 한 거 일단 노가다 해보시라는 거야. 이제 어떤 좀 고찰을 하시려면. 뭐 예를 들어서, 승우야, 곱했을 때 홀수 나오는 거 어떤 거 있지? 뭐 아무거나. 그쵸? 자, 방금 말했지만 노가다를 하실 거면 좀 짜임새 있게 잘 하시라는 거야. 자, 왼쪽 거를 1이라고 치면 1 가능하지. 또 뭐 있다? 같이 해볼까? 자, 1, 3도 가능하죠. 또 해볼까요? 자, 1, 5도 가능하잖아. 자, 1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로 가시면, 아연아, 2로 가시면 이거는 될까 안 될까? 왜요? 그리고 2가 포함되면 이거 항상 뭐가 나와? 짝수가 나오잖아. 이거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노가다 괜찮다는 거예요. 해볼까 맞아? 자, 3로 가볼까요? 그럼 3 다음에 동진아 뭐 쓰면 돼? 3, 1. 또 이거 됐나? 안 돼요? 된 것 같은데? 3, 5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4도 안 되겠죠. 4가 짝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노가다 나쁘지 않다는 거야. 오래 안 걸리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총 몇 가지다? 이제 9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해보시면요. 이걸 약간 고찰해 보시면 하나 말씀드릴까요? 자, 곱했을 때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요. 뭐밖에 없다고? 각각이 홀수일 때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고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홀수일 때만 홀수가 나와. 짝수가 하나라도 끼면 짝수가 됩니다. 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이걸 이해한 식으로 어떻게 풀 수 있다? 자, 홀수가 3개 있잖아. 홀수가 3개 있죠. 또 홀수가 3개 있잖아. 그리고 이번 경우는 역시나 여기 이제 한 세트로 같이 움직여요. 곱했을 때 홀수가 되는. 한 세트일 때는 곱하는 게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봐도 경우의 수가 9가지구나. 또 알 수 있고요. 그럼 이해돼? 자, 정리해보시고 앞장 가볼게요. 또 해보자요. 뭐 예를 들어서 자, 9번 문제. 조금만 템포 올릴게요. 오늘 일단 저기 수요 전까지 끝내야 되니까 조금 템포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요, 제가 빨리 넘어갈 수 있지만 일단은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 먼저 구분하시라는 거야. 이게 가장 기본이야. 여기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오면 자유자재로 막 다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시간 걸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1부터 10 중에서 하나씩 또 카드 뽑기네요. 뽑을 건데 카드에 적힌 수가 3의 개수 또는 7의 개수가 나오는 경우. 자, 바로 가볼까요? 3의 개수가 나오는 경우 혜린아 몇 가지 있지? 3가지 있죠. 한번 노가다 해보자면 3, 6, 9 이렇게 3개 있잖아요. 다시 7의 개수는 몇 가지 있어요? 혜린아? 한 가지 있죠. 7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리고 이 경우는 역시나 더하는 게 맞을까? 여러분들? 더하는 게 맞다고요. 왜? 3의 배수랑 7의 배수 뭐 딱히 그냥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선택의 상황이기 때문에 더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4가지가 됐죠. 자, 이 문제에다가 또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추가 문제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도 한번 시행을 조금만 건드려 볼게요. 자, 이 원래 문제는 1부터 10까지였잖아. 이거 어떠세요? 1부터 30까지로 바꿔드릴게요. 풀어봐. 자, 베이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제도 시행 무시하지 말라는 교훈을 자꾸 드리는 중이야. 다시 같은 문제인데 제가 1부터 30으로 바꿔드릴게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자, 혹시 이거 소미야 1부터 30이면 총 몇 가지 나오는 줄 아세요? 14가지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제가 원했던 예상 오답입니다. 자, 14가지라 말한 친구는 3의 배수가 10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 7의 배수가 4개 있는 거 맞나요? 자, 이렇게 2개를 더하신 거 맞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뭔가 이거 많이 본 상황 아니에요? 14개 맞을까요? 어떨까요?
왜 13개죠? 여러분 혹시 이거 저희 집합에서 본 적 없어요? 넘버 문제 볼 때? 사실 그 넘버가 지금 와서 보면 경우의 수 문제예요. 사실 여러분 이거 서로 소인가요? 겹치는 게 없나? 여러분 혹시 3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인 거 없나요? 뭐 있죠? 21 하나 뺄 줄 알죠? 사실 이제 이렇게 바꾸면 이거는 그 집합 대비 어떤 넘버 관련 문제가 됩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어차피 이 문제는요, 또는 합집합. 여러분들 이거 배운 적 있잖아요. 하나 참고할 건 어차피 지금 이게 이 문제라고요, 사실. 사실 이 넘버가 말하자면 경우의 수란 말이야. 어쩌면. 그럼 이거 외우실 때 지금 송이 답변은 단순히 이렇게 끝낸 거잖아. 근데 원래는 이렇게 끝내시면 안 돼요. 뭐 특히 이 문제는 뭘 체크해 줘야 돼? 겹치는 거가 하나 있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 시행에서는 다시 이 시행에서는 겹치는 거 없었잖아요. 좀 재미없잖아.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좀 더 많이. 그래서 이런 것도 피해갈 수 있는지 잘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테마. 자, 한 쪽에 더 풀고 잠깐 쉴까요? 다음 장에 몇 번 푸냐면 뭐 17번 해볼까? 사실 완벽히 똑같은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냥 이제 몇 개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이제 원래는 이번 페이지가 이제 곱셈 법칙, 곱하기를 연습하는 내용인데 그냥을 외우지 마시고요, 제발. 왜 곱하는지 이해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앞장이랑 비교하면 좀 상황이 달라.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제가 써드린 것도 어쩌면 그냥 내 생각인 거고 니네가 풀려보면 어떤 느낌이 와. 이럴 때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보통 말할 때 이제 더할 때는 뭔가 별개일 때, 관련이 없을 때, 혹은 아까 제가 뭔가 선택의 문제일 때는 더할 때가 많아요. 그 선택이란 말도 나쁘지 않네요. 근데 곱할 때는 그런 느낌이 아니야. 뭔가 이제 관련이 있고 영향을 주고 이게 한 가족처럼 같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1부터 10까지의 카드가 있는 주머니와 주머니가 2개 있네요.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요. 자, 제가 이제 아까 그림을 활용하라고 했잖아. 뭐 예를 들어 여기 왼쪽 주머니에 카드가 들어있어요. 오른쪽 주머니에는 서로 다른 공, 뭐 예를 들어 그냥 1번 공, 2번 공, 3번 공, 4번 공, 5번 공 이렇게 들어있는 이런 주머니가 있다는 거야. 자, 여기에서 뭐 하겠다? 각각 한 장의 카드와 한 장의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예요. 이해돼? 동진아, 여기서 한 개 꺼내는 건 몇 가지 있지? 여기서 한 개 꺼내는 거? 2개 더하는 게 맞을까, 더하는 게 맞을까? 이럴 때가 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돼요? 결국 뭐야? 내 눈앞에는 하나씩 같이 한 세트로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럴 때를 곱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해돼? 하나 더 해볼까? 예를 들어 밑에 있는 18번 문제. 이제 요것도 앞으로 많이 보게 될 뭐 길찾기 문제라 부를까요? 제가 여기를 좀 수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뭔가 이런 막 이름 붙이는 걸 좀 많이 하거든요. 이런 길찾기 문제도 있습니다. 역시나 뭐 그림도 한번 그려보시고요. 간단하게 어떤 상황인지. 실제로 이 문제는 이 다다음 장에 나오는데 보통은 그림을 많이 줘요. 실제로 막 길이 막 나와 있어. 중학교 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 그러니까 너네가 실제로 뭐 학원 할 때 고민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어디 들렀다가 어디 갈 건데 버스 타는 방법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택시도 있고 뭐 몇 가지 있고 거기서도 버스 타는 것도 몇 개 있으면 이제 조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몇 가지냐는 여러분 실생활 문제예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한번 간단히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문제 읽어보시면 학교에서 도서관까지는 경로가 몇 개 있다? 3개 있다. 이 말인 거죠. 이렇게 뭐 이런 식의 그림. 다시 도서관에서 집까지는요 몇 가지 있다? 하나, 둘, 셋, 넷, 5가지 이렇게 있고, 자 마지막에 사건이 뭐다? 학교에서 도서관을 경유해가지고 집까지 가는 게 몇 가지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 이 문제론들 여기 무시하지 마세요. 자, 한 번 지나간 곳은 다시 안 지나간다.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말이 없잖아. 봐봐. 이 말이 없으면요. 이게 가능해져요. 여기서 왔다가 또 갔다가 왔다가 또 갔다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말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몇 가지다? 자, 여기서 가는 거 3가지죠. 여기서 가는 거 5가지인데 이런 경우는 곱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해돼? 이게 다 연결되는 한 세트니까. 아시겠죠? 15가지. 뭐 이런 식으로. 자, 밑에 있는 21번까지 들어보실게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 뜬금없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뭐 경우의 수란 말만 안 썼지 그러니까 뭔가 세는 것들은 다 원래 경우의 수 관련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문제 보시면 우리 뭐 얼마 전에 배웠던 뭔가 함수 같은 거 막 나와요. 그냥 세는 거는 다 경우의 수 문제거든요. 자, 얘를 전개하면 항이란 게 생기는데 항 몇 개 생기는지 그런 문제입니다. 자, 제가 그럼 한번 노가다 한번 전개해 볼까요? 그럼 제가 자 전개를요 이렇게 하는 게 전개잖아요. 전개 한번 쭉 해보시면 A, Y, B, Y, A, G, B, G 해보시면 동진아 항 몇 개 생기지? 6개죠. 자, 이게 경우의 수가 왜 나왔냐면요. 여러분들 항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뭐야? 항이란 게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거지. 일종의 경우의 수라는 거야. 여기가 셋 중에 하나, 여기가 둘 중에 하나가 만나서 한 세트를 만드는 거니까 곱하는 게 맞다고. 아시겠죠? 6가지입니다. 자, 잘 하셨을까요? 지금 시간 18분인데 여러분 죄송한데 5만 쉴게요. 일단 오늘 조금 할 게 있는데 말이 많아졌습니다. 5만 쉬어갈게요.